갑자기 황룡이가 죽으려고 그래. 칼 같은 걸 꺼내가지고 그래요. 우리 오빠 바보예요. 하지만 전 구양공자랑 결혼하느니 그냥 죽을 거예요. 이러고서 주변에서 또 막 야 말려 야 쟤 좀 잡아 지난 시간에 황약사가 등장하고 곽정의 원수 단천덕을 처단한 뒤에 정소저를 납치하려는 구양공자를 홍칠공의 도움을 받은 곽정이 완성된 항룡 18장으로 물리치고 황약사를 만나러 도화도에 갔다가 그동안 무림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주백통을 만난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조영웅전의 주요 떡밥 구음진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화산에서 천하오절이 겨룬 천하제일 무술대회, 줄여가지고 화산논검, 여기에서 전진교의 초대교주 중신통 왕중양이 이겨서 구음진경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익힐 수 없게 숨겨두게 되죠. 이때 당시 주백통은 왕중양을 이해할 수가 없었대. 왜냐면은 천하제일 무공의 비결이 이 적혀 있는데 그걸 왜 안 익히냐. 여기에서 주백통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주백통은 돌을 닦고 뭐 깨달음 얻고 이런 것보다 무공 수련 자체를 너무나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왕중양이 걱정할 정도로. 이게 자고로 사람이 무공만 익히는 게 아니고 무공도 사실은 돌을 닦기 위해서 무공을 연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고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주백통은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내가 힘세고 막 장풍 날리고 막 사람 막 후드려 패고 이거면 최고라고 해가지고 무공만 원하니까 이 사람이 기울어진 저울 같은 사람인 거예요. 주백통도 그래서 자기가 도사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왕중양이 죽던 날 밤에 주백통을 불러서 구음진경을 태우라고 했다가 그래도 선배님이 깨달음을 얻고 쓰신 건데 이거를 이렇게 태워버리면 어떡하냐 하면서 언젠가는 누군가가 좋은 일에 쓰지 않겠냐, 이걸 좀 잘 보관해줘라 하면서 구음진경이 상하권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떨어진 곳에 잘 보관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백통이랑 전진칠자가 왕중양의 시신이랑 구음진경을 지키고 있을 때 구양공자의 삼촌이자 천하오절 중에 하나인 서독 구양봉이가 구음진경을 내놓으라면서 들이닥치더랍니다. 이게 아무리 주백통이랑 전진칠자가 싸움을 잘해도 서독보다는 이게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구음진경을 뺏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은 왕중양이 관을 뛰쳐나오더니 일양지라는 무공으로 서독을 공격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일양지가 뭐냐면은 손가락으로 공격을 하는 무공인데 이쪽 세계관에서 엄청 강력한 무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서독이랑 상성이 안 좋은 그 남재라는 인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양반이 쓰는 무공인데 전에 왕중양이랑 남재가 만나가지고 막 서로 좋은 거 하나씩 주고받자 이렇게 해갖고 알려준 게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일양지로 서독의 절기 한마공이라는 무공을 깨트려버리게 됩니다. 왕중양이 분명히 서독 이놈의 자식이 구음진경을 노리고 올 것 같아서 죽은 척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일양지를 맞은 서독은 그 이후로는 중원 땅에 한동안 발을 안 붙일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대요. 그런데 일양지가 위력이 대단한 만큼 이 시전자한테도 충격을 줘가지고 주백통이 왕중양한테 가보니까 왕중양이 이번에는 진짜로 죽어있더랍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왕중양 시신을 수습하고 주백통은 왕중양 유언에 따라서 구음진경 상권은 어디 딴 데다 숨겨두고 학원도 어디다가 숨겨두려고 이걸 들고 가는 길에 황약사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때는 황룡이도 없었고 황약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다고 합니다. 주백통이 황약사 만난 김에 왕중양 죽은 이야기, 뭐 구음진경 이야기, 서독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썰을 풀어놓는데 황약사 부인이 눈을 반짝반짝 하더니 구음진경 그거 자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리고 주백통이 난처해 하니까 옆에서 또 막 살살 긁어요. 황약사한테 여보, 백통 씨는 구음진경 없으신가 보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안 보여주는 거 보면은 이거 분명히 서독한테 뺏긴 거 분명하네요, 여보. 뭐 이러니까 주백통이 아니라고 제가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욱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황약사랑 둘이서 내기를 하는데 구슬치기를 해갖고 이긴 사람 마음대로 하기. 또 뭐 이상한 거 시작하는 거죠. 바닥에다가 구멍 8개를 뽕뽕뽕뽕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구슬을 먼저 집어넣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래요. 각자 구슬은 9개씩 가지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구슬을 누가 갖고 다닌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승부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황약사는 암기를 쓰는데 선수여가지고 구슬을 기가 막히게 구멍으로 던지나 봐요. 근데 주백통이 구멍을 팔 때 트릭을 써가지고 너무 세게 던지면은 오히려 들어갔다가 다시 뛰쳐나오게끔 구멍에다가 작업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반면에 주백통은 자타공인 구슬치기 전문가. 그래서 나름 둘의 밸런스가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황약사가 무공을 써가지고 구슬을 튕겨서 주백통 구슬을 가루로 만들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졌대요. 근데 이게 아니 사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상대방 구슬 부수기 없음 뭐 이런 규칙을 안 만든 주백통도
뭐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일 수 있는데 이게 어른들끼리 하는 건데 이게 맥락상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이거 왜 다른 사람 구슬을 부수긴 왜 부셔? 그렇지만 주백통은 규칙을 허술하게 만든 내 잘못이군요. 이러면서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황약사의 부인이 구음진경 학원을 천천히 한두 번 살펴보는데 주백통한테 백통씨 이거 무공비급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글씨가 이상하게 생겨갖고 읽기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점치는 내용이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외우다시피 했던 책이라서 이거 원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잘잘잘 읊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더니 막 잘잘잘잘 외우더랍니다. 그걸 듣고서 황약사는 이러면서 비웃고 주백통은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음진경이 가짜라고 하니까 황약사 부인한테 전해준 학원을 뺏어가지고 북북북북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년 뒤에 보니까 강호에 어떤 소문이 도냐면은 황약사가 구음진경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돌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황약사의 제자 진연풍하고 매초풍이 구음진경 학원을 훔쳐가고 황약사는 열받아가지고 남은 제자들 다리 분질러가고 내쫓게 됩니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이 사건의 전말은 뭐냐면은 황약사 부인이 엄청 똑쟁이였던 거예요. 주백통한테 구음진경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백통이랑 헤어진 다음에 그걸 다시 써가지고 남편한테 준 거였어요. 이게 보니까 황룡이가 머리가 좋잖아. 이게 머리는 엄마 닮는다고 하더니 모전여전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주백통이 따지러 와가지고 아내 어디 갔냐고. 아내 시켜갖고 그런 짓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때는 황약사의 아내가 죽은 뒤였다고 합니다. 이게 안타깝긴 한데 그건 그거고 주백통 속여갖고 이상한 짓 한 건 맞잖아. 그래서 황약사한테 아내분 돌아가신 거 안 됐긴 했는데 어쨌든 차라리 잘 된 것 같다. 이참에 황영도 무공이나 열심히 수련하시라고 그러니까 황약사가 가만히 있겠어? 눈이 돌아가가지고 주백통 박살 내버리고 주백통한테 구음진경 상권 내놓으라 막 닥달을 하는데 주백통 모른다고 하지. 그러니까 황약사가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도화도에 있는 동굴에다 가둔 게 벌써 15년 전. 그러니까 당연히 세간에는 주백통이 실종 처리가 됐다. 요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백통은 다리가 부러진 채 동굴에 갇혀서 무공 수련에만 몰두했는데 이때 새롭게 창안한 두 가지 무공을 곽정한테 전수해주게 됩니다. 하나는 공명권이라고 홍칠공한테 배운 항룡 18장이 강함을 상징하는 무공이라면 공명권은 전진교의 내공을 기초로 주백통이 만든 부드러운 무공인가 봐요. 이제 곽정희는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춘 그런 멋진 인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은 쌍수호박이라고 한마디로 왼손이랑 오른손이랑 완전히 다른 무공을 펼치는 기술이래요. 이거를 무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게 주백통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가지고 한 손은 나, 한 손은 황약사 이렇게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대련을 하다가 개발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소설에서 나오는 쌍수호박 수련법 1단계 뭐냐면은 한 손으로는 동그라미 그리고 한 손으로는 네모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수련을 해두십시오. 이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곽정희가 양손으로 각각 항룡 18장의 다른 초식을 보여주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또 이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봤자 두 손으로 하던 걸 한 손으로 하면은 위력도 약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감안하고 하는 게 이 무리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쌍수호박 가르쳐 준 거 자체가 자기가 두 손으로 1대1 하는 것보다 곽정한테도 알려줘서 1대1대1대1 내 손으로 놀면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곽정하고 놀려고 알려준 거긴 해요. 그렇게 무공을 수련할 때 주백통을 돌봐주는 황약사 하인이 와서 밥도 줍니다. 황약사가 구음진경 상권을 얻으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5년 동안 밥은 꼬박꼬박 잘 챙겨줬던 모양이에요. 곽정희가 받은 음식에서 국물을 한 입 딱 떠먹어보니까 이때 느껴지는 그녀의 익숙한 손맛. 이 요리는 황룡이가 만든 요리였던 거야. 나중에는 곽정이 좋아하는 요리도 해가지고 막 갖다 주고 음식 안에다가 편지 넣어가지고 자기는 아빠랑 잘 화해했고 상황 봐서 곽정 오빠 용서해달라고 할 테니까 오빠 좀만 기다려요. 막 이러면서 막 편지도 주고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곽정이는 이 모든 상황은 황룡이가 알아서 해결해주겠거니 싶어가지고 무공수련에만 매진을 합니다. 주백통한테 배운 대로 하니까 막 양손으로 다른 무공을 쓰기도 하고 막 내공을 수련하는 것도 좌우로 나눌 수도 있고 막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 이렇게 다르게 숨을 쉴 수 있더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황약사 이겨보겠다고 수련하던 주백통이가 아야! 하면서 쓰러지더래요. 아니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가보니까 주백통이 독사한테 물렸네. 근데 이 독사가 보통 독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주백통이 금방 중독돼서 얼굴도 시커멓게 돼갖고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쌍수, 호박이니 뭐 공명권이니 뭐 이런 것도 독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곽정희가 일단 주백통이 갇혀 지내던 동굴 안쪽으로 주백통을 옮긴 다음에 상처 부위에 피를 빨아보려고 하니까 주백통이 하지 말래. 이거 보니까 독이 보통 독이 아니어가지고 이거 독 빨다가 혹시나 너도 이 독을 마시게 되면 너까지 죽어. 근데 곽정희가 또 이런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인물이 아니잖아요. 입을 대고서 막 쭈쭈바 빨아먹듯이 빨아제낍니다. 하지만 주백통한테는 특별한 효과를 못 보게 되죠. 아이고 주백통이 오늘 죽는구나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곽정희한테 내가 갖고 있던 구음진경 상권은 동굴 안쪽에 있다라고 알려주는데 알려주면 자네한테 뭐 하겠나? 자네도 독을 마셔갖고 죽을 텐데 즐거운 인생이었다. 그래도 내가 자네 같은 좋은 동생을 얻고 가게 돼가지고 행복하네. 아주 행복해. 이러면서 기절을 하는데 곽정이 주백통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뭔가를 꺼내갖고 불을 붙여서 얼굴을 살펴보거든요. 근데 하필 불을 붙인 게 매초풍한테 뺏었던 두루마리였대. 이 구음진경 학원이잖아. 곽정이 이걸 알 턱이 없으니까 불 붙여서 주백통 얼굴에다 비추는데 독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게 된 주백통이 겨우 정신을 차려. 근데 그 내가 생각해보니까 조기에 불 붙여갖고 얼마나 얼굴에다가 갖다 댔으면 이거 얼마나 뜨거워서 깬 거 아닐까? 그래서 주백통이 너 뭘로 불을 붙인 거냐? 뭐 이러면서 불타고 있는 걸 살펴보니까 종이에 뭐가 막 이렇게 적혀 있더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읽어봤대요. 주백통은 활자 중독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구음진경인 거야. 그래가지고 야야야 이거 불 꺼. 그래서 손으로 쳐가지고 불을 끄고 곽정희는 이게 뭔데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음진경이라고 얘기는 안 해주고 이건 무림의 보물이니까 잘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곽정희도 이게 뭔지 궁금하니까 한 번쯤 살펴볼 만한데 그냥 잘 보관만 하나 봐요. 근데 이상한 게 주백통 독 빼준다고 곽정희가 빨아제끼다가 곽정희도 독을 좀 먹거든요. 근데 자기는 멀쩡한 거야. 곽정희가 저번에 삼손록에 뱀 한 번 잡아먹었잖아. 그날 이후로 독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거죠. 곽정은 진짜 그 뱀한테 고마워해야 돼. 잡아먹은 날 그 기념일처럼 챙기고 막 그래야지. 내공 높여줘. 독에 대한 내성도 만들어줘. 얼마나 고마워. 내 생각에는 어쩌면 애지중지 뱀 키웠던 그 삼손노계 이 사람이 곽정희 찐 스승이야. 아무튼 독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곽정희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나한테 독에 대한 내성이 있으니까 내 피를 주백통한테 마시게 하면 주백통이 나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기 팔을 쭉 그어가지고 피를 줄줄줄 주백통한테 마시게 해요. 근데 이 피를 얼마나 먹였는지 곽정이 막 어지러울 정도였대요.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주백통 얼굴을 보니까 얼굴빛이 원래대로 돌아왔더랍니다. 곽정희가 이제 한시름 놓게 되죠. 조금 있다가 주백통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곽정희가 갖고 왔었던 구음진경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 주백통이 사실 구음진경 상권은 자기가 갖고 있어갖고 여러 번 봤대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근데 일단 상권만 봐서는 무공을 익힐 수가 없답니다. 구음진경이 상하권 나뉘어져 있는데 상권은 이론편, 하권은 실전편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같이 봐야 무공을 제대로 익히지 한쪽만 갖고는 뭔지 제대로 알 수도 없나 봐. 거기다가 왕중양이 죽기 전에 우리 전진교 문화생들은 구음진경 절대로 수련하지 말라고. 구음진경 완전 만악의 근원이다. 괜히 그거 익혔다가 서로 난처해진다고 해가지고 주백통은 알아도 수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백통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예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궁금하잖아. 이거 배우면 어떻게 되나? 맛있는 음식 레시피 알면은 만들어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거 곽정희한테 가르치면 되겠다. 쟤는 전진교 공식 멤버가 아니니까 왕중양의 유언을 어기는 일도 아니고 나는 구음진경을 수련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 수도 있고 내가 어차피 상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가르치기만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곽정희는 천하제일의 무공 구음진경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곽정한테는 구음진경이란 얘기를 안 해줘. 왜냐면은 나중에 짜잔 그동안 네가 수련한 게 구음진경이었지롱 이러면서 놀려주려고. 근데 곽정희는 그것도 모르고 새로운 무공인 줄 알고 열심히 수련을 하죠. 거기다가 황룡이가 온갖 보양식으로 곽정희의 영양 상태를 책임지니까 이거 뭐 황약사 만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막 먹여줘, 재워줘, 훈련시켜줘. 막 군대야 군대. 그렇게 구음진경을 배우고 있던 어느 날 황룡이 보낸 편지에 서도 구양봉이가 자기 조카 구양공자랑 자기랑 결혼시키자고 황약사한테 연락을 했대. 그러고서 조만간 도와주러 오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서 곽정희가 일단 구양봉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구음진경을 마저 배우죠. 사실 곽정희는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주백통이 가지 말라 그랬어. 자기는 황룡이랑 곽정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라고. 황룡 같은 예쁜 여자랑 살면 너 무공 수련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가지고 혼자 나가봤자 도화도가 또 미로처럼 되어 있어고 길 잃어버릴 건 뻔한 노릇이기도 하고, 곽정은 일단 구음진경을 배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주백통의 도움을 받아서 구음진경을 이론적으로는 다 배웠어. 심지어 외우기까지 해가지고 이대로 수련만 잘하면은 조만간 황약사나 홍칠공보다 강해질 수 있는 배경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백통이랑 곽정이 수련하는 동굴 근처에 뱀들이 출몰해서 곽정이 나가보니까 섬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더래요. 이 서독이 도착을 한 거죠. 황약사의 하인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랑 뱀을 인솔해서 데리고 가고, 곽정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었대요. 뱀이 많기도 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뭐 파란 뱀, 검은 뱀, 금색 뱀 뭐 잔뜩 모였는데, 도화도에 있는 대나무 숲 앞에 도착을 하니까 뱀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좌우로 쫙 갈라지면서 그 길로 구양공자랑 서독 구양봉이 나타나고, 맞은편에서는 황약사가 황룡이 손을 잡고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구양봉이랑 황약사가 뭐 오랜만이네, 뭐 딸 잘 키웠네, 이번 결혼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줘서 고맙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고, 황약사도 구양공자가 잘생기기도 했고, 전에 매초풍이랑 싸우던 거 보니까 무공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집안도 빠방하고, 삼촌 구양봉이가 자기랑 또 급이 맞으니까 또 저기 어디 거렁뱅이 같은 곽정이보다는 훨씬 마음에 드는 거죠. 그리고 곽정은 중요한 게 황룡이 좋다고 하니까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잖아요. 그래서 황약사는 이 결혼 알겠다라고 하고서 구양봉이 작은 선물입니다 하면서 보석을 건네주는데, 황룡이 감사해요 이러면서 받는 척 하다가 구양공자한테 만천화우의 기술로 바늘들을 슝슝슝 날리게 됩니다. 구양공자가 급하게 맞기는 했는데 가슴에 한두 방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좀 아팠대요. 황약사가 황룡한테 너 이 녀석 남편 될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녀석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황룡이가 자긴 싫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오빠, 우리 곽정 오빠 있는데 저 바람둥이 같은 놈한테 시집가기 싫어요 아빠, 이래가지고 개기다가 황약사한테 또 홍군형이 납니다. 그래서 구양공자를 째려보는데, 그때 구양공자가 황룡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둘이 눈이 마주치는 거죠. 근데 순간 황룡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잠깐만, 저 자식을 죽여버리면 결혼할 상대가 없어지는 거잖아. 좋은데? 상황 봐서 담가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씩 웃게 되거든요. 근데 구양공자가 그걸 보더니 황룡 낭자가 나를 좋아하는 모양이구만, 나를 보면서 미소를 지어주네,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이래서 짝사랑이 슬퍼? 그러다가 황약사랑 구양봉이 무공 대련을 합니다. 이게 대결이 아니고 대련. 서로 그동안 얼마나 늘었나 체크하는 거죠. 근데 또 점잖은 어른들이 주먹 다짐을 할 수 없으니까 황약사는 옥필이 불고 구양봉은 비파를 연주하면서 거기다가 음파를 담아가지고 대결을 하죠. 이 아시다시피 고수들의 연주를 들으면 춤을 추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양봉이 데려온 사람들이랑 황룡이랑 이렇게 다 귀를 막고 둘의 연주를 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곽정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주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둘의 대결이 궁금해서 조금씩 가까이 가게 돼요. 가까이 가서 둘의 대결을 지켜보니까 곽정이가 볼 때는 뭔가 구양봉도 그렇고 황약사도 그렇고 허점들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걸 서로 치고 들어가지 않는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건지 일부러 봐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 축구 경기도 저같이 잘 모르는 애들은 그냥 치고 달리고 패스하고 슛하고 이런 것만 보이는데, 해설가들은 그 안에 숨겨진 전략이랑 감독의 용병술 막 이런 걸 읽잖아요. 곽정의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다는 걸 의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몰랐으면은 그냥 대단하네 이러고 말았을 텐데, 허점이 보인다는 거는 여차하면 저기에 내가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양봉이랑 황약사의 대결이 주백통한테 배운 그 구음진경의 구절이랑도 뭔가 연결이 되면서 두 사람의 대결이 곽정한테는 시청각 교육이 됩니다. 근데 저 바다 어딘가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군가가 배를 타고 도화도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악기 소리에 휘파람 소리까지 합쳐지니까 엄청 신명나게 되더랍니다. 근데 지금 곽정은 귀를 안 막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음악이 절정에 이르게 되니까 곽정이가 자기도 모르게 얼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양봉이랑 황약사가 막 신나게 연주를 하다가 멈추더니 야, 너 뭐야? 일로 안 와? 이래가지고 곽정은 신나하다가 쫄래쫄래 가게 돼. 황룡은 곽정이를 보고서 오빠 드디어 오셨군요 이러면서 반가워하고, 구양공자는 그런 황룡을 보고 빡치고 저 자식 여기 왜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곽정한테 달려들거든요. 근데 곽정이 주백통한테 배운 쌍수 호박을 써가지고 왼손이랑 오른손에 각각 항룡 18장의 다른 초식을 써가지고 한 방에 구양공자의 갈비뼈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구양봉이랑 황약사도 깜짝 놀라게 되죠. 저 자식 좀 치는구나. 그런데 아까 부러제끼던 휘파람의 주인공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휘파람의 주인공은 바로 홍칠공! 황룡이 사부입니다. 사부님! 이러면서 달려가요. 그러니까 황약사가 황룡한테 용아, 홍칠공이 왜 네 사부냐? 그러니까 황룡이가 아빠 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더니 자기 사실 구양공자한테 그동안 생명의 위협을 너무 많이 당했다고. 그러니까 황약사가 설마 구양공자 젠틀해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룡이 구양공자한테 맹세하래. 지금부터 자기가 묻는 말에 사실만 말하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 구양봉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사는 그 뱀들한테 물려 죽을 거라고 맹세하라고. 근데 이 구양봉의 지팡이가 뭐냐면은 구양봉이 뱀을 끌고 다니잖아요. 거기에서 독이 제일 강한 놈 2마리를 골라서 지팡이 끝에다가 사람 해골 모양의 작은 집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살게 하거든요. 그 뱀 2마리를 이야기를 한 거였어. 구양공자가 장차 장인어른 되실 분 앞인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황룡이가 자, 지금부터 묻는 거에만 대답하시고 쓸데없는 소리 얹으시면 귓방맹이 한 대씩 맞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황룡이가 그동안 구양공자 만났을 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물어봅니다. 구양공자가 그동안 저지른 일들이 뭐 좋은 일이 있었겠어. 당연히 황약사 마음에 안 들지. 근데 곽정희가 옆에서 황룡한테 용아 그거 있잖아. 저번에 정소조 납치하려고 했던 그것도 얘기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황약사가 어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껴들어. 저리 안 가? 이래가지고 곽정희는 한쪽에 쭈그려져 있고 황룡은 구양공자의 치부를 들추면서 여론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황약사도 구양공자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서 홍칠공이랑 이야기를 나눠요. 홍형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홍칠공이 자기가 살면서 남한테 부탁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황약사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시냐고. 제가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홍칠공이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부탁이긴 하다고. 그러니까 황약사는 말씀해 보시래. 홍형이 나한테 와서 하는 부탁인데 쉬운 부탁이겠냐고. 우리가 천하오절인데 걱정 마시라. 제가 무슨 수를 써서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지금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홍형이 나한테 불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내가 불속으로 뛰어들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도 구양봉이도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고. 그러니까 홍칠공이 자기가 갖고 온 술을 구양봉한테 한 잔 따라주면서 일단 잔치술 한 잔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구양봉이 무슨 잔치술이에요? 그래서 쭉 한 잔 마시는데 홍칠공이 오늘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대. 왜냐면은 곽정이랑 황룡이 얘네 결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결혼하는 거 중매 봐준다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황약사가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구양봉이 지금 뭔 소리 하시냐고. 황영이랑 나랑 지금 얘기 끝났는데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홍칠공이 황약사한테 황영 구양봉 얘기가 사실이야? 그러니까 황약사가 사실이래. 그러니까 홍칠공이 괜찮아 딸 예쁘고 능력 좋으면 여러 집에서 줄 서는 법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곽정이네 집안 중매쟁이는 난데 거기 구양공자네 중매쟁이는 누구요? 구양봉이 얘기 끝났다는데 중매쟁이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홍칠공이 얘기가 언제 끝나?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그리고 듣자 하니 둘이서 결혼하면 행복하겠어? 맨날 싸우고 한 명 울고 그럴 텐데. 황영 그런 집에 딸 시집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양봉이 큰일 났네. 이거 한판 붙어야 되는 분위기네. 이러고 황약사는 홍칠공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근데 또 곽정을 쳐다보니까 얘가 좀 멍청해 보이는 거야. 둔해 보이고. 그러고 나서 구양공자 한번 봤더니 이건 뭐 비교할 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황약사는 구양공자랑 결혼은 시켜야겠다. 멍청한 놈보다 미친 놈이 낫다는 거죠. 그런데 홍칠공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두 분의 제안이 다 감사한데 제가 구양봉이나 홍칠공 두 분 다 알고 있으니까 한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합니다. 해서 지금부터 3가지 대결을 해가지고 이긴 쪽을 사유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칠공이 이런 곽정이는 멍청해서 구양공자랑 싸움 말고 시나 그림 글 이런 거로 대결하면 질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뼈 아프긴 한데 곽정이를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러더니 황약사한테 그 무리민들끼리 무공 세고 싸움 잘하면 땡이지 뭐 겨룰 게 있다고 3가지씩이나 대결합니까? 그러고는 구양봉이 그냥 나랑 둘이서 결판 내지. 이러고서 순식간에 달려들어가지고 구양봉하고 대결을 펼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엄청 세잖아. 누가 잘났다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승부가 안 나. 밤새 싸우는데도 승부가 안 나. 그래서 심지어 둘이서 잠깐씩 쉬면서 새로운 무공을 개발해서 다시 싸우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싸우는데도 승부가 안 나는데 이 장면도 곽정한테 좋은 시청각 자료가 됩니다. 인류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구음진경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더니 두 사람의 동작을 모방하면서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보면 배울 수 있나 봐. 뭐 거의 나루토의 카가시처럼.
황룡이는 그걸 보고서 도대체 섬에 와서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저 자식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빠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그래서 곽정 곁에 갔다가 때마침 곽정이 쏜 장풍에 휘말려가지고 날아가는데 그거를 본 곽정이가 정신을 차리고서 황룡 안 돼! 이러지만 황룡이는 경공수를 써가지고 가볍게 지붕에 착 앉게 되고 곽정이도 이참에 잠깐 쉬어야겠다 해갖고 황룡이 옆에 딱 앉아가지고 홍칠공이랑 구양봉의 대결을 구경하게 됩니다. 뜻밖의 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홍칠공이랑 구양봉의 싸움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은 곽정이랑 황룡의 데이트가 보기 싫었던 구양공자가 몰래 뒤로 가서 곽정한테 암기를 착 던지는데 이를 눈치챈 황룡이가 연희갑을 입은 몸으로 곽정을 감싸서 맞고 도망치는 구양공자를 쫓아가다가 때마침 한마공을 쓰려고 기운을 모으고 있던 구양봉의 사정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마공이 뭐냐면은 개구리처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운을 모아놨다가 상대방이 선빵을 날리면은 그걸 받으면서 동시에 그동안 모았던 기운을 폭발하듯이 공격하는 거였는데 하필 거기에 황룡이가 걸려든 거죠. 곽정이가 놀라서 황룡 안 돼! 이러면서 황룡을 감싸 안고 황약사도 용아! 이러고서 달려드는데 곽정은 자기한테 엄청난 기운이 날아오는 걸 느끼고서 급하게 내공을 끌어올려가지고 항룡 18장을 쫙 펼칩니다. 뻥! 소리를 내면서 구양봉이 뒷걸음치고 구양봉이랑 곽정, 황룡 사이에 황약사랑 홍칠공이 딱 막아서요. 다행히 황룡이가 다치진 않았는데 큰일 날 뻔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구양봉이 마지막에 기운을 좀 빼가지고 평소보다 한 7, 80%의 공력으로 날린 거긴 한데 그걸 누가 막았다? 곽정이가 항룡 18장으로 막아냈다. 아까 서독이 얼만큼 세다고 그랬어. 주백통하고 전진칠자도 못 이긴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의 7, 80%의 공격을 곽정이가 막아낼 정도로 엄청 세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눈치챈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황약사는 곽정이 마음에 안 들긴 해도 황룡이를 구해준 건 사실이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사위 선발대회에서 지더라도 뭐라도 가르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사위 선발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대결은 무공 대결. 구양봉이 내 조카는 지금 부상을 입어가지고 제대로 싸우기가 곤란한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에헤이 구양봉이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다 알아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황약사가 제시하는 대결 방법은 홍칠공, 구양봉, 곽정, 구양공자 네 사람이 대나무 위에 올라가서 대결을 합니다. 구양봉은 곽정이랑 싸우고 홍칠공은 구양공자랑 싸우고 곽정이랑 구양공자 둘 중에 먼저 대나무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발이 닿는 사람이 지는 건데 그러면은 홍칠공이랑 구양봉이 엄청 강한 무공을 쓰거나 살수를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건 조건이 곽정이랑 구양공자가 다치면 안 돼. 그리고 황약사가 심판을 보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똘똘한 구양공자는 홍칠공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다니고 미련한 곽정이는 구양봉이 공격하면 다 받아줘. 다 막아. 그러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곽정이가 잘 싸워서 황룡이랑 황약사가 곽정이 언제 저렇게 성장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구양공자랑 곽정이 비슷한 타이밍에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곽정이는 거꾸로 떨어지고 구양공자는 똑바로 떨어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구양공자가 곽정 발바닥에 발을 이렇게 딱 대고서 내려오는데 이대로 두면은 밑에 곽정이가 깔려 있으니까 곽정이 지잖아. 황룡이가 막 두근두근 하면서 오빠 치면 안 돼요 이러는데 순간 곽정이가 구양공자 발을 잡아가지고 아래쪽으로 던지고 자기는 그 반동을 이용해서 하늘로 쫙 날아가가지고 짧은 시간차로 곽정이가 이기게 됩니다. 곽정이하고 구양공자 1대0 이렇게 되게 되죠.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대결은 음악 대결. 황약사가 옥피리를 불면은 곡에 맞춰서 박자를 넣어보래요. 이게 단순 음악 대결인 것 같긴 한데 황약사 옥피리가 보통 피리 소리가 아니잖아요. 황약사가 한 곡을 이렇게 쫙 뽑는데 일단 구양공자는 박자를 잘 맞춰. 정박에 박수를 딱딱 치는데 곽정이는 대나무 막대기로 박자를 이상하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양봉이 하하 야 이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황약사가 연주를 하다가 뭐지? 왜냐면은 곽정이가 너무 거슬리게 박자를 넣더래. 근데 난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재즈 연주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들어보면은 재즈 연주가 박자가 막 어긋나고 리듬이 복잡해지잖아. 근데 또 뭔가 조화스럽고 신나고 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황약사가 거슬렸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황약사는 옥피리로 반짝반짝 작은 별을 동요 버전을 부르는데 곽정이는 재즈 버전으로 박자를 넣으니까 이게 거슬리는데 멋있는 거야. 그 따라 부르고 싶고. 이게 그 아까 황약사랑 구양봉이랑 연주 대결할 때 곽정이가 유심히 지켜보면서 시청각 교육 한 거 있잖아요. 그때 뭔가 배운 게 있나 봐. 그래서 황약사가
요놈 봐라 이러면서 더욱 신명나게 연주를 하니까 곽정희는 전진교의 내공수련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누가 갑자기 아차 얼쑤 이러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누가 봤더니 구양공자였어. 참지 못하고 나와갖고 춤을 추는 거죠. 구양봉이 으이그 이 못난 놈아 그러면서 끌고 와가지고 귀를 솜으로 막아줍니다. 곽정희가 나중에는 주백통이 알려준 쌍수호박을 이용해서 양손으로 이게 막 박자를 쪼개놓고 황약사는 네 놈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참 연주를 하다가 이대로 하다가 곽정희 다칠 걸 걱정해가지고 그만둬요. 곽정희 이긴 거지. 구양공자 나와갖고 춤췄으니까. 그래서 사실 곽정희가 자기가 이겼다 하면서 막 좋아하면서 막 이겼다 막 세레모니 하고 막 황룡이한테 황룡 넌 내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막 황약사한테 장인어른면서 막 인사해도 되는데 약간 맹해. 뭔가 기뻐하지도 않고 나한테 와갖고 장인어른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황약사가 이 자식 바본가?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시험해 보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 보니까 내공은 곽정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미션 자체가 박자를 제대로 넣는 거였으니까 구양공자가 또 맞춰가지고 이번 대결은 그냥 무승부로 합시다. 그러면서 바로 마지막 대결로 승부를 가르기로 해요. 홍칠공이 그래 뭐 네 딸이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생각에 어쩌면 황약사는 혼자 사는 섬에 친구들이 많이 와서 신났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세 번째 대결 주제가 기억력 대결이거든요. 기억력 대결이라고 하니까 곽정희가 아 졌네 나 멍청한데 이러고서 홍칠공도 황약사한테 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곽정희는 좀 부족한 친구란 말이요. 이러니까 곽정희가 아 자기 그냥 진 걸로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황약사가 와가지고 곽정희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 격려해줘. 오랜만에 섬에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이대로 보내기가 아쉬운 거지. 더 놀고 싶은 거지. 이따가 또 둥글게도 하고 포크 댄스도 추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제한 시간 내에 내가 준 책을 읽고 외워보라고 하면서 품에서 한 권을 딱 꺼내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 겉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구음진경 학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어? 일단 구음진경 자체가 대단한 거니까 거기에 놀래. 또 한 가지는 저거 잃어버렸다더니 어떻게 갖고 있지? 이때까지도 곽정은 자기가 품에 품고 다니다가 주백통한테 줬던 게 구음진경인지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곽정 그거 보면서 전에 매초풍이 잃어버렸다고 하더니 그거 어떻게 또 찾아갖고 잘 갖다 줬나 보네. 매초풍이 나름 열심히 미션을 수행 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구양공자가 먼저 외우는데 황룡이가 옆에서 방해를 하죠. 내가 그렇게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이러면서 옆에서 막 여우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양공자는 또 거기 넘어가가지고 네 제가 사랑합니다. 뭐 이러다가 구양봉이가 야 이 자식아 시간 없어!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구음진경을 읽고 일단 외운 데까지 검사를 받아요. 이제 곽정희 차례인데 갑자기 황룡이가 죽으려고 그래. 다들 곽정희가 좀 부족한 친구인 걸 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내려놨더라고. 칼 같은 걸 꺼내가지고 그래요 우리 오빠 바보예요. 하지만 전 구양공자랑 결혼하느니 그냥 죽을 거예요. 이러고서 주변에서 또 막 야 말려 야 쟤 좀 잡아 그래갖고 막 이렇게 곽정희를 말리고 있고 곽정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래 내가 뭐 시간이 있으면 뭘 더 얼마나 외우겠어 그만 외우자. 그러고서 그냥 최근에 주백통 형님이 외우라고 했던 거 그거나 외워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외우는데 막 이렇게 다들 막 황룡이 말리다 깜짝 놀라지. 구음진경이잖아. 다들 막 거기서 막 올스톱. 곽정희 입에서 구음진경이 잘잘잘 나오니까 뭐지? 쟤 왜 이렇게 똑똑하지? 그 사이에 그걸 다 외웠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혹시 너무 똑똑해서 바보 같아 보였나? 이 컨셉이 계속 뒤에도 나오는데 곽정희 바보 컨셉은 너무 인신공격 같긴 해. 근데 어차피 뭐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제정신 아닌 것 같은 게 황약사는 그걸 듣고서 뭐야? 혹시 저승에 간 내 아내가 곽정희한테 알려준 건가? 그러더니 하늘을 보면서 여보! 당신이 저승에서 곽정희에게 알려준 거요? 보고 싶소. 나한테도 한번 찾아와 주시오. 이러다가 갑자기 번뜩 또 정신이 들어가지고 날카로운 눈으로 곽정희를 쳐다보더니 잠깐만 너 매초풍한테 구음진경 훔쳤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곽정은 아니요 전 모르는데요. 모르는 게 사실이잖아. 곽정은 자기가 갖고 다니던 게 구음진경인지 몰랐잖아. 역시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서 곽정희가 진심을 담아서 모른다고 하니까 황약사가 또 믿죠. 그러니까 진짜 내 아내가 점지한 황룡이의 남편이구나 라는 생각에 곽정희를 사위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양봉이 잠깐만요. 지금 곽정희가 외운 내용이 황약사가 준 책의 내용보다 양이 많은데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저 자식 몸수색 좀 해봅시다. 그래서 곽정희를 막 탈탈 털어요. 근데 황약사는 구양봉이 저러다가
한마공으로 곽정희를 공격하면 곽정희가 죽을 수도 있잖아. 내가 기껏 사위 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래가지고 주변 정리하는 척하면서 아이고 여기 뭐 이렇게 지저분하네 이러면서 구양공자 목덜미에다가 손을 쓱 대요. 구양봉한테 너 쓸데없는 짓 하면은 조카 죽여버리겠다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구양봉은 곽정을 없애버리려고 했대. 곽정희가 여기서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구양봉이 너 구음진경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제가요? 구음진경을요? 저는 그냥 주백통 형님이 외우라고 한 거 그냥 외운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놀래지. 주백통이 또 네 형님이야? 그러니까 곽정희가 주백통이랑 의형제 맺은 이야기, 주백통이 뭐 구음진경 상권 갖고 있다는 이야기, 주백통이 알려준 무공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양봉이 그러면 주백통 지금 어딨어? 라고 물어보는데 도하도에 지금 15년 동안 가둬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황약사가 끼어들죠. 자 지금 그런 게 중요합니까? 경사스러운 날인데 홍영이랑 가가지고 우리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승부에서 진 구양공자한테는 너 상품 뭐 갖고 싶어? 그러니까 구양공자가 도하도에 있는 이 독특한 진법을 배우고 싶다고 해요. 이유는 도하도에 오래 머물고 싶어서. 여기 도하도에 머물면 황룡 곁에 있을 수 있잖아. 온통 머릿속에 황룡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근데 황약사가 잠깐 생각하다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 섬 지도 줄 테니까 지도 갖고 너 섬 밖으로 나가. 그래가지고 내가 알려주는 숙소에 가가지고 지도 좀 보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지도 돌려줘. 그리고 잘 기억해라. 그 지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 봐야 돼. 알았어? 그래서 구양공자는 또 시무룩해지죠. 도하대에 있을 수 없겠구나. 하다가 혹시 알아? 나중에 지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황룡일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아해요. 얘도 참 속이 없지. 슬픈 남자야. 그러다가 구양봉이 주백통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황약사를 슬슬 긁거든요. 아니 다음 천하제일무술대회 이제 내년인데 이러다가 주백통이 1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약사가 아이 뭔 소리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구음진경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수련하면 제일 세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황약사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구양봉이가 아이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황약사가 결국에 내가 주백통 지금 15년째 섬에 동굴에 가둬두고 있는데 그 자식 그 정도 아니야. 어이? 구양봉이랑 홍칠공 눈이 동그래지죠. 그러고서 황약사한테 에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약사가 못 믿어? 따라와 보여줄게. 이러고서 황약사를 따라서 사람들이 줄줄이 동굴로 가는데 동굴에 주백통이 없어. 주백통이 보니까 전에는 황약사를 못 이길 것 같아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곽정희한테 쌍수호박을 가르쳐주고 같이 수련하면서 보니까 내가 쌍수호박으로 황약사랑 싸우면 2대1이잖아. 그럼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런 깨달음을 얻고서 동굴을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것도 모르고 황약사가 동굴을 막 뒤져보다가 한쪽에 써진 글귀를 발견을 해요. 근데 글귀가 나뭇잎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약사가 이게 뭐지? 하고서 나뭇잎을 치우니까 머리 위로 주백통이 모아놓은 똥이랑 오줌이 떨어지면서 더러운 황약사가 되게 되죠. 나뭇잎으로 가려진 자리에는 절대 나뭇잎을 치우지 마시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조영웅전은 이런 소소한 유머가 살아있는 인간적인 소설이다. 이제 열받은 황약사가 주백통을 찾아 나서는데 멀지 않은 곳에 주백통이 있더래요. 야 주백통 거기서! 이래가지고 붙잡았는데 주백통이 보니까 자기 손을 묶어놓고 있더래요. 이유는 황약사 골려주려고 똥오줌 모아서 함정을 만들 때 주변 정리를 해야 돼서 땅도 파고 막 이러면서 무공을 썼는데 뭔가 이상하더래. 나도 모르는 무공을 내가 쓰고 있는 거죠. 뭐지? 이러고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곽정희를 가르쳐주면서 나도 구음진경을 익혀버린 거야. 분명히 사형이 전진교 사람들은 구음진경 익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구음진경의 무공을 잊어버릴 때까지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서 손을 묶어버린 거죠. 그걸 알 길이 없는 황약사는 이 자식이 또 무슨 장난질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곽정희는 먼저 가가지고 백통 형님 제가 황씨 집안의 사위가 됐습니다. 야 내가 결혼 같은 거 하지 말라니까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리고서 황약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가지고 백통씨 제가 지금 15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음진경 상권 주십시오. 그거 주시면 제가 그거 불태워서 아내의 넋을 달래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백통이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제가 곽정희한테 구음진경 다 알려줬잖아요. 사위 거는 장인 거, 장인 것도 사위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곽정희가 그제서야 자기가 줄줄 외우고 있던 게 구음진경인지 알았어요. 그게 진짜 구음진경이었어요? 야 그럼 가짜겠냐? 황약사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백통씨 이거 상권은 백통씨가 갖고 계신 거 알았는데 학원은 어디서 났어요? 황약사 사위가 갖다 주던데요. 그거 품에 품고 다니시던데? 그러니까 황약사가 곽정희를 한번 째려보죠. 아까 모른다고 그랬잖아. 매초풍이는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구음진경 찾아다닐 텐데 저 자식 때문에 내 제자 고생하고 있다고. 그런데 곽정은 아니요 제가요? 아니요 저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서
얘기하는데 황 약사가 일단 알겠으니까 구음진경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백통이 곽정한테 자기 품에 있는 구음진경 상하권을 꺼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손에 잡고는 어디 한번 재주 있으면 가져가 보시구려. 그러더니 하늘 위로 쫙 던지니까 순식간에 구음진경의 산산조각이 나서 도화도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쫙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서 황 약사가 가만히 있었겠어? 주백통 잡겠다고 한바탕 대소동이 벌어지는데 진심으로 덤비는 황 약사한테 주백통이는 한 손으로만 싸워. 그래서 황 약사가 네가 언제까지 한 손으로만 싸우나 보자 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양손으로 쌍장을 빡 날리는데 이때도 주백통이 한 손으로 이걸 탁 받아내고 피를 울컥 토하게 되죠. 황 약사가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백통은 곽정한테 구음진경 알려줄 때 나도 모르게 구음진경을 익히게 돼버렸다. 그러면서 사형 왕중양의 유언 때문에 구음진경을 잊을 때까지 나는 지금 손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황 약사가 그걸 듣고는 어차피 구음진경은 없어졌고 주백통을 15년 동안 동굴에 가둬둔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공격해서 부상 입힌 것도 미안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자기가 만든 알약 이거 하나 주면서 이거 먹고 섬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약이 무슨 독약 같은 건 아니고 되게 좋은 영약 같은 거였나 봐요. 이거 먹으면 치료되나 봐. 그래서 주백통도 알았다고 하고 사람들이랑 해변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서도 구양봉이가 타고 왔었던 배가 5-6척 정도가 이미 있더래요. 구양봉이 부하들이랑 끌고 왔던 뱀들 다 태운 다음에 황 약사한테 황형 주백통이는 자기가 가는 길이니까 같이 태워다 주겠다고. 괜히 배편 찾는다고 고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백통이 자기는 구양봉 배 타기 싫대. 괜히 거기 막 뱀 있고 막 이래갖고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황 약사한테 저쪽에 보니까 장식된 예쁜 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배 하나 있는데 나 그거 타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황 약사가 아 저거 못 타는 물건이라고 문제가 있어서 저거 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주백통이 아이 좋아 보이는데 괜히 째째하게 굴지 말고 아 빌려줄 거면 좋은 거 빌려주셔. 그래서 황 약사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주백통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결국 꽃배를 빌려주게 됩니다. 이때 홍칠공이 자기도 그 배 같이 타고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황 약사가 홍형 오랜만에 왔는데 며칠 더 놀다 가지 그러냐고. 홍칠공이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황 약사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홍칠공은 자기 바쁘대. 조만간 개방에 큰 회의도 있고 후계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 지금 가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래요. 황 약사가 꽃배 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주백통이 무리해서 타고 가다가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은 주백통이 지금 부상을 입어서 몸이 안 좋잖아. 혼자 해결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도 붙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황 약사는 곽정한테 야 너도 가. 그러니까 곽정이가 장인어른 이러니까 어허 누가 장인이야 이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한 번만 더 도화도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이 꼴을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서 하인 등을 툭 치는데 순식간에 하인의 장기가 파열되면서 바다로 붕덩 빠져서 죽게 됩니다. 곽정이가 덜덜덜덜 놀라게 되죠. 참고로 도화도에 있는 황 약사의 하인들은 황 약사가 악인들만 붙잡아다가 혀를 잘라서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해서 황 약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도화도도 생지옥 같은 곳인 거죠. 아무튼 황 약사가 곽정을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홍칠공이 아, 왜 그렇게 미워하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황 약사가 곽정이를 째려보면서 구음진경 학원 그거 주백통한테 준 거 너지? 그러니까 곽정이가 준 건 맞는데 저는 구음진경인지 진짜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주백통이가 장난기가 발동해갖고 뭔 소리야 너 알면서 나 줬잖아 구음진경이라고 하면서 줬잖아 에?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은 야 네가 나한테 주면서 매초풍한테 뺏은 건데 이거 황 약사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잖아. 주백통은 이걸 장난이라고 하는데 곽정은 미칠 노릇이지. 왜냐면 좀 전에 황 약사가 하인 한 방에 죽이는 거 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다행히 황 약사가 한 번 딱 참고 다들 잘 가셔라 라고 하면서 황룡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황 약사가 안 보이게 되니까 주백통이 황 약사 속이기 대성공! 이러는 거를 옆에서 홍칠공이 듣게 돼요. 아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하면서 홍칠공이 진실을 알려주려고 황 약사를 쫓아가는데 도화도가 복잡하잖아.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야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맞다 구양공자가 도화도 지도를 갖고 있지. 그래서 구양공자한테 야 지도 한 번만 보자. 그러니까 구양공자가 안 되는데요. 황 약사가 이거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저만 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이러고서 일단 배를 출항시킵니다. 도화도를 떠난 배는 어디로 갈까 하다가 곽정이 육장주내로 가자고 해요. 이유는 주백통도 황 약사가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혼자 치료하고 멀쩡해졌잖아. 육장주도 저번에 황 약사가 뭐 알려주긴 했는데 그거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주백통이 가서 비법 전수도 좀 해주고 육장주 잘 걸어다닐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책을 제가 몇 번 훑어봤는데
주백통이가 처음엔 목발 짚고 다니긴 하거든요. 나중에 다리 치료하는 장면은 안 나오던데. 혹시 개정판이나 뭐 이런 데서 주백통이 다리가 멀쩡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아시는 분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육장주 사는 호수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당장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는 서도 구양봉이가 자꾸 쫓아와. 이게 가는 길인가 싶어가지고 방향을 살짝 틀어보는데, 방향을 살짝 틀면은 걔네도 살짝 틀어서 쫓아오고 자꾸 미행을 하는 거예요. 아마 뭔가 좋은 마음으로 쫓아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 두 번째 문제, 이게 조금 더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배에 물이 새. 광정일행이 꽃배를 타고 떠난 뒤에 황룡이는 도화도 지하에 있는 엄마의 그 영전? 무덤? 이런 데가 있거든요. 황약사가 아내를 위해서 엄청 정성 들여서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황룡이가 거기 가서 엄마, 아빠 너무해요 이러면서 속상해 하다가 잠이 들거든요. 자다가 황약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깼는데, 황약사가 자기가 있는 건 모르고 엄마 무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곽정 일행이 타고 간 꽃배는 잘 만든 거긴 한데 밑바닥이 조금만 충격이 와도 물이 새서 가라앉는 구조로 만든 배래요. 이딴 배를 왜 만들었냐면은 사실 황약사가 안에 유골이랑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가라앉으려고 만든 배래. 애초에 배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가라앉는 게 목적인 배인 거예요. 근데 딸 황룡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자기 없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그런 배인데, 그걸 주백통이 떼써서 타고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황약사가 여보, 내가 당신 무덤 앞에서 구음진경 태워버리겠다고 약속했잖아. 오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주백통이가 구음진경을 산산조각 내버리긴 했지만 그걸 외우고 있는 곽정놈하고 주백통이, 얘네 둘이서 꽃배 타고 바다로 나갔으니까 조만간 바닷속에 가라앉을 테고, 그러면 구음진경이 사라질 테니까 당신과의 약속을 지킨 것 아니겠소? 이러고서 황약사가 밖으로 나간 뒤에 황룡이는 이걸 어떻게 하면 곽정이를 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곽정일행은 배가 산산조각 나서 바다 위에 동동 떠 있었어요. 바다로 좀 나가니까 물 차오르고 배 반토막 나고 돛대에다 몸을 기대서 겨우 곽정이랑 주백통, 홍칠공이 동동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어떼가 나타나요. 나는 무협지에서 상어를 만날 줄은 몰랐네. 상어가 그리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한 몇백 마리가 되나 봐요. 상어들이 무슨 멸치떼 마냥 이렇게 다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홍칠공이랑 주백통은 무공으로 상어를 무슨 동네에 똥개 패는 것처럼 막 패버리고, 곽정은 구척이가 준 칼 있죠. 오랜만에 등장했다. 이걸로 상어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도 말 그대로 피바다인 게, 상어 한 마리가 무공에 죽건 칼에 죽건 피를 좀 흘리잖아요. 그럼 다른 상어들이 막 피 냄새를 맡고 죽은 상어를 순식간에 잡아먹고 막 그랬대. 얼마나 무섭겠어. 이빨도 날카롭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뭐 동네 똥개처럼 팼다고 하긴 하는데, 큰 상어는 막 무슨 황소만 하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막 다시 한번 바다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곽정일행을 쫓아오던 구양봉이가 배를 타고서 오고 있더랍니다. 야, 그래도 쟤네가 건져는 주겠지 해서 힘을 짜내서 상어들이랑 싸우고 다행히 구양봉이가 건져줘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구양봉은 구음진경이 필요하니까 계속 쫓아왔던 것 같기도 하고, 주백통이랑 곽정이는 살려줘야 하니까 일단 건져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구양공자가 상어들 중에 큰 상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입에다가 몽둥이를 세로로 끼워가지고 바다에다 풀어줘. 그러면서 입에 몽둥이가 껴있으니까 입 벌리고 다니다가 굶어 죽으라는 거죠. 아주 악독한 놈이야. 구양봉은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하냐 라고 하니까 주백통이 이 많은 상어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이거 상어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하니까 구양봉이가 진짜지. 그럼 나랑 내기 한 판 어떠냐고. 내가 상어 다 처리하면은 내 부탁 들어주는 거 어떠냐. 하니까 주백통이가 콜! 이러고서 구양봉이는 자기 지팡이에 키우고 있는 두 마리 뱀한테서 독을 빼내더니 상어 한 마리를 잡아서 가판 위로 올립니다. 그러더니 뱀한테 빼낸 독을 그 상어한테 먹여. 그리고 다시 바다에 풀어줍니다. 조금 있다가 독을 먹은 상어가 바다에서 죽으니까 죽은 상어를 다른 상어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상어를 먹은 상어들이 또 죽어. 그리고 다른 상어들이 또 먹고 또 죽어. 또 먹고 또 죽어. 마치 다단계의 끝을 보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결국 상어들은 전멸하게 되죠. 주백통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구양봉이는 자기 지팡이에 있는 뱀들은 특별해서 이 뱀의 독을 먹으면은 피가 거의 다 독으로 바뀐대. 순식간에. 그러니까 독이랑 피랑 희석되면서 독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독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피의 양만큼 독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대로 가다가 바다가 전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용 선생님의 안배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양봉은 주백통을 데리고 가버리고 홍칠공이랑 곽정은 배에 있는 다른 방에 가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식사 대접을 받는데 홍칠공이 음식 냄새를 한번 쓱 맡더니 구양봉이 반찬에 독을 넣은 것 같으니까 반찬 말고 밥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구양봉 부하가 와가지고 주백통이 곽정을 찾는다고 해서 곽정이가 다른 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방문이 닫히니까 구양봉이가 곽정 팔을 딱 붙잡고 구양공자는 칼을 딱 들이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곽정이 대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곽정이가 주백통 어디 갔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양봉이는 주백통 그 자식 내가 시킨 일 안 한다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버렸어. 이미 상어밥이 됐을 거야. 그러면서 곽정이한테 네가 외우고 있는 구음진경 그거 종이에다가 좀 적으라. 구음진경이 목적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너 아까 저쪽 방에서 홍칠공이랑 밥 먹었지? 내가 반찬에다 독 뿌려놔가지고 해독제 얻으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홍칠공이 먹지 말래서 안 먹길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곽정이가 주백통 형님 죽였으면 나랑 원수지간인데 무슨 구음진경이냐고 그냥 죽여! 이랬는데 순간 문이 빵 부서지면서 홍칠공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양손에 물통을 들고 돌아왔는데 이 물로 구양봉하고 구양공자한테 물사닥으로 빵빵 날리게 됩니다. 구양봉이 맞고 몇 발짝 뒤로 물러나고 구양공자 목덜미를 붙잡고 홍칠공이랑 구양봉의 대치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로 지금 제자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판위로 조심조심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은 제자들 놔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해갖고 제자들 교환한 다음에 일단 상황 종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요렇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게 신기하면서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목숨 걸고 죽네 사네 하더니 다른 방이긴 하지만 같은 배에서 또 잠을 자. 그리고 밥 먹을 때는 곽정이가 혹시 구양봉이 독 넣을까봐 직접 주방에 가서 먹을 것도 챙겨오고 막 그래. 공동 주방이야. 근데 좀 전까지는 막 죽내사내 했잖아. 이게 어느 정도의 위기감인지 와닿지 않더라고. 마치 프로 운동선수들처럼. 왜 그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에서는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그러다가 경기 끝나면 악수하고 친해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싸울 땐 싸우는데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잘 지내나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날 구양봉이 이 자식들 뭐 하나 살펴보면은 잠자고 있고 혹시 내가 첫날에 반찬에다가 독 뿌린 게 이제서야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 싶어가지고 가서 살펴보면은 둘이서 막 재밌게 수다 떨고 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구양봉이 계획이 실패했구나. 첫날에 밥에다가 독 타는 계획은 실패했구나 해서 플랜 B를 가동을 합니다. 곽정이랑 홍칠공이 자는 방에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 독사를 집어넣어요. 홍칠공이 먼저 발견하고서는 야 곽정아 뱀이다 뱀! 이러고서 몇 마리는 갖고 있는 침으로 죽이고 몇 마리는 몽둥이로 때려잡고 몰려드는 뱀을 피해서 가판 위로 갔더니 구양봉이랑 구양공자가 2차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두 사람은 어찌어찌 피해가지고 결국 배의 돛대 위로 올라가게 돼요. 구양봉은 지금 당장 홍칠공이랑 곽정을 공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립이 됐으니까 이기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홍칠공은 야 이거 어떡하지? 여기가 안전하긴 한데 밥은 어떻게 먹고 똥오줌은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오줌은 그냥 싸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난 김에 한 발 갈겨야겠다 싶어갖고 곽정이한테 야 곽정아 우리 같이 오줌이나 한 발 갈기자 라고 해가지고 시원하게 바닥에다가 오줌을 갈깁니다. 구양봉이는 피하는데 구양공자는 또 그걸 맞지 또 그걸 또 맞고서 막 더러워 해서 호들갑 떨고 뱀들도 보니까 사람 오줌을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오줌 맞고 지들끼리 막 난리 나고 홍칠공이랑 곽정은 신나서 막 깔깔깔깔 거리고 있고 근데 구양봉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돛대 밑에다가 맛있는 음식 잔뜩 차려놓고 냄새로 홍칠공하고 곽정을 공격을 합니다. 홍칠공이 또 식담이 있잖아.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래서 결국 홍칠공이 황룡이만 있었으면은 황룡이가 똑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생각해낼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곽정이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 저편에서 하얀 점 2개가 보이는데 서서히 점이 커지더래요. 보니까 하얀 2개의 점은 곽정이가 몽골에서부터 키우던 하얀 독수리 2마리였던 거죠. 독수리 2마리 이거 저번에 황룡이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황룡이가 도화도로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가 여기 있다는 거는 혹시 황룡이가 나를 찾고 있나? 그래서 곽정이가 헝겊에다가 글씨를 써요. 난리 났음.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독수리 다리에다가 묶고 어서 황룡이를 데리고 오너라 이러면서 독수리들을 보내고 홍칠공이랑 돛대에서 황룡이를 기다리는데 잠시 뒤에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고 바다 위에 파도가 심상치 않게 변하더니 배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